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민간 자격 광고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간 자격을 등록한 후 응시자 모집을 위해 인터넷 또는 신문 등을 통해 자격증을 광고하게 됩니다. 이때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자격기본법에는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는 민간 자격을 광고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자격기본법의 거짓과장 광고 금지 내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 의무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짓 또는 과장 광고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광고 사례를 알아보겠으며 표시 의무와 관련하여 상세한 표기 사항과 바람직한 표기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차시 학습을 통해 광고의 개념과 자격 관련 광고 시 준수해야 하는 자격기본법 규정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자격기본법에서 규정한 거짓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을 이해하고 그 사례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광고 시 표시 의무의 개념과 상세한 표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표시 의무의 표시 방법에 따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도록 합니다. 우선 광고란 무엇인가에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광고의 개념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겠네요. 광고란 소비자에게 자신 또는 타인의 제품 및 서비스를 다양한 전달 수단을 통해 알리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자격 및 자격과 관련한 교육과정 안내, 자격 검정 및 합격자 공고, 자격 취득을 위한 교재 등도 모두 민간 자격 광고에 해당합니다. 광고 매체의 종류로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이메일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포함한 인터넷 매체, 신문과 브로슈어, 광고 전단지 등의 인쇄 매체, 기타 홍보 목적의 휴대전화 문자, 우편 및 공문 등이 있습니다. 그럼 민간 자격 광고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는 꼭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거짓 또는 과장된 표현을 쓰는 거죠? 네, 아주 잘하시네요. 절대 쓰지 말아야 할 거짓 또는 과장된 표현으로는 등록된 자격명 및 등급과 다른 표현, 국가 공인 자격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국가의 인정 승인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등록공인 국가 자격 예정 또는 변경이라는 표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취업 및 소득 보장 표현 등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의 관점에서 거짓 과장 광고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꼭 표시해야 할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꼭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번호, 해당 자격을 관리 운영하는 자, 자격 취득 및 검정에 드는 총 비용과 세부 내역별 비용, 그리고 세부 비용별 환불 규정, 등록 자격의 경우 공인 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광고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규정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해요. 먼저 자격기본법의 거짓 과장 광고 관련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격기본법 제33조 제2항에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6의 별표에는 다음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번과 같이 등록 자격 또는 국가 자격이 아닌데 등록 자격 또는 국가 자격으로 표현하는 경우, 3번과 같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또는 교육부 등 주무부처가 인정 또는 허가한 자격으로 표현하여 공인 자격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번의 등록 예정, 공인 예정과 같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표시 의무 관련 규정은요? 다음과 같이 자격기본법 제33조와 시행령 제31조의 5에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광고 시 꼭 표시해야 할 것에서 살펴본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광고에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하거나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격기본법 제41조에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 의무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벌금 3천만 원이라니. 절대 위반하는 일이 없어야겠군요. 지금부터는 민간 자격 광고 시 거짓 또는 거짓 과장 해당하는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전문조사기관이 함께 민간 자격 관리자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는 어떤가요? 광고 모니터링에서 거짓 또는 과장 광고로 적발된 최근의 유형을 살펴보면 미등록 의심 광고는 전체의 75.9%, 주무부처 또는 직능연의 인정, 승인으로 오인께 광고한 사례는 17.3%, 등록 공인 자격이 아님에도 등록 또는 공인한 것으로 오인께 광고한 사례가 2.6%, 등록, 공인 수준으로 오인께 광고한 사례는 2.6%, 등록 공인 예정으로 광고한 사례는 1.3%, 취업 및 소득 보장 등 실증할 수 없는 내용을 광고한 사례가 0.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등록 의심 자격을 광고하여 적발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다수의 자격을 운영하는 경우로 등록 자격과 등록하지 않은 자격을 함께 광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거짓 또는 과장 광고 유형 4번. 즉, 등록 자격이 아님에도 등록 예정으로 소비자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소관 주무부처에서 등록 가부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이 될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두 번째로 등록증에 명시된 등록 자격명과 다르게 광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컨대 등록된 자격명은 땡땡 전문가인데 실제 광고에서는 땡땡 지도사로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언급한 광고 모니터링에서는 등록된 등록 자격명을 기준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하므로 등록 자격명과 일치하지 않으면 미등록 의심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등록증에 명시된 등록 자격의 등급과 다르게 광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서 사례와 마찬가지로 등록된 당시의 등급 명칭을 기준으로 광고 모니터링 실시하므로 광고 내용에 등급을 명시할 때에도 반드시 등록된 등급 명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거짓 과장 광고 중에 공인 또는 국가 자격이 아님에도 공인 자격 또는 국가 자격으로 표현한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 자격이 아님에도 본회에서만 발급할 수 있는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증이라고 하거나 국가에서 인정한 민간 자격증이 발급된다라고 표현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등록 자격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또는 주무부처가 인정 및 공인한 자격으로 표현하여 광고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등록 자격을 주무부처에서 허가, 인가, 심의 통과와 같이 표현하거나 등록번호를 허가번호로 표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처를 심사기관이라고 한다거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시행기관이라고 하는 등의 주무부처 또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인정 및 공인한 자격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가 자격이 아님에도 국가 자격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표현하거나 등록 자격 또는 공인 자격이 아님에도 등록 예정, 공인 예정 등으로 표현하여 광고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등록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표현하거나 향후 국가 자격으로 격상 예정이라고 표현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자격명 뒤에 국가 자격 논의 중 또는 준 국가 자격이라고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취업 보장, 고소득 가능, 채용 가산점 가능 등으로 표현하여 광고하는 사례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격증 취득 시 국내 모든 기업체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하거나 하루 평균 2시간 강의로 월 수입 300만 원이라고 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자격을 광고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광고 모니터링 결과로 보니 거짓 또는 과장 광고로 간주되는 부적절한 표현을 더욱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여 자격 광고 전에 소비자 입장에서 혼동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지 광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자격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표시 의무를 기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법령 내용에서 살펴본 것 같이 민간 자격 광고 내용에 아래의 체크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 이를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광고 내용의 일정 부분을 할애하여 제시합니다. 한편 표시 의무는 소비자의 보호 목적도 있지만 민간 자격 관리자 입장에서는 자격의 종류, 자격 취득 비용과 환불 조건 등을 사전에 고지하였다 측면에서 소비자와의 분쟁을 예방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빠짐없이 모두 기재해야겠습니다. 표시 의무 중요성과 표시해야 할 사항은 개념적으로 충분히 이해되는데 막상 광고에 표현하려고 하니 어떤 방식으로 표기해야 할지 조금 막막하네요. 참고할 만한 적절한 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는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권장 사례를 지속 안내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화면처럼 전반적인 자격 정보로 자격명, 자격의 종류, 등록번호, 자격 발급기관, 취득 비용, 환불 규정 등에 대한 자격 정보를 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비용과 관련하여 총 비용뿐만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세부 비용과 각 세부 비용의 환불 조건을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격을 발급하는 기관의 소재지, 연락처 등의 기관 정보를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알림 사항의 등록 자격의 경우 공인 자격이 아닌 내용과 민간 자격 제도를 궁금해하는 소비자를 위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민간 자격정보 서비스 홈페이지를 안내하는 문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권장 사례를 참조하여 자격 광고의 하단에 자격 정보, 기관 정보, 소비자 알림 사항 등을 배치하면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자격, 기관 정보의 경우 표로 제시하면 소비자가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으며 광고 매체에 맞게 모양 등은 변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또 자격 정보에 제시한 총 비용, 세부 내역, 환불 규정 내용은 광고하는 자격의 내부 운영 규정에 따라 세부 내용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런 표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표시 의무 사항을 기재할 때 자격증 발급 기간과 실제 광고주가 다른 경우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이 민간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광고하는 경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른 기관의 민간 자격을 광고하거나 광고 대행자 및 바이럴 마케팅 대행자 등의 민간 자격 광고를 의뢰하여 광고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광고하는 자, 즉 실제 광고주는 앞서 언급한 표시 의무 표시 내용을 모두 표기하고 광고주와 자격관리 운영기관이 별개임을 알려야 하며 광고주에 대한 정보와 자격관리 운영기관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그렇군요. 표시 의무에 대해서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유의할 사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격증 발급 기간과 실제 광고주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내용을 표기하면 될까요?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기관이 자격을 광고하는 경우에 앞서 살펴본 표시사항을 명시하고 추가로 화면과 같이 해당 자격의 교육과정 운영기관과 자격관리기관이 별개임을 알리는 문구와 교육과정 운영기관 및 자격관리기관 각각의 상세한 연락처를 표기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 살펴보았던 내용을 간단히 문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자격을 등록 신청했다면 응시생 모집 광고를 해도 된다? OX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앞에서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 운영은 등록 후 가능하며 등록 신청 상태에서 광고할 경우 미등록 또는 거짓 과장 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배웠죠? 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자격 안내는 자격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X입니다.
광고란 소비자에게 자신 또는 타인의 제품 및 서비스를 다양한 전달 수단을 통해 알리는 행위로 인스타그램도 광고에 해당하므로 자격 광고 시 거짓 과장 광고 금지 및 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하겠군요. 맞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내볼까요? 다음 보기 중 민간 자격 광고 시 표시 의무의 기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조금 어렵더라도 오늘 배운 내용을 찬찬히 돌이켜보면서 하나, 둘, 셋. 2번 소관 주무부처와 4번 사업자 등록번호죠. 나머지 사항들은 광고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하는 것이 적절한 표기 방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기관 홈페이지에 다른 기관 자격을 안내한 경우 해당 자격에 대한 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하나, 둘, 셋. 정답은 5죠. 자격을 광고하는 자와 자격증을 발급 및 운영기관이 다른 경우 표시 의무 기재사항에 광고주와 자격증 운영기관이 다름을 알리고 각 당사자의 연락처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이로써 오늘 배운 내용이 정리가 되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걸로 광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룬 것 외에 광고 시 문제가 되었던 표현에는 무엇이 더 있나요? 또 만약 여러 개의 등록 자격을 운영하고 있다면 표시 의무는 어떻게 준수해야 하나요? 네, 학습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문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본 온라인 연수의 교육관리 화면에서 광고 시 유의사항 및 표시 의무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민간 자격 광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